화학의 신이라고 불리고 싶은 화학의 양진석입니다. 과탐 Q&A 화학원. 자, 이번에 질문은 바로 뭐냐? 분자 모양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분자 모양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 복잡한 분자 모양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왔고요. 이번에도 명쾌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자 모양 하면요, 지금 보이듯이 너무 복잡한 그림들이 많습니다. 일단은 루이스 전자쌍을 이용한다고 하고요, 구조를 그리라고 얘기하고요, 결합각도 나오고 극성도 나오고 너무 힘듭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대체할 것이냐? 일단 분자 구조를 공부할 때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원자과 전자수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원자과 전자수를 알아낸다는 얘기는 루이스 전자점식을 찍을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은 1, 2, 3, 4, 5, 6, 7의 원자과 전자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분자 구조를 예측하는 방법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분자의 루이스 전자점식을 그린다. 두 번째, 중심 원자에 결합된 원자수와 비공유 전자쌍의 수를 세어본다. 이때 원자수는 공유 전자쌍의 수와 일치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자쌍 반발 원리를 이용하여 전자쌍의 배열을 결정합니다. 네 번째, 중심 원자에 결합된 원자만 고려하여 분자 구조를 예측하고 비공유 전자쌍의 반발력을 고려하여 결합각을 예측한다라고 책에 되어 있는데 이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아래 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 전자쌍의 수와 비공유 전자쌍의 수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때 뭘 보느냐? 먼저 전체 개수를 보세요. 전체 개수를 봤는데 2가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두 개가 바로 공유 전자쌍의 수가 2개입니다. 그렇다면 중심 원자에서 양쪽으로 퍼져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180도 직선형의 기하학적 구조를 가질 수 있다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전체 전자쌍의 수가 3쌍입니다. 근데 3쌍 중에서 비공유는 없고 공유만 3쌍이 있다면 중심 원자에서 3개가 널리 퍼져 있으려면 삼각형 형태를 그리고 평면 삼각형이 되겠다. 이렇게 기하학적 구조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자, 또 전체가 4개인데요. 이 4개 중에서 공유 전자쌍만 4개가 있다면 정사면체 형태를 그리면서 균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사면체의 모습이 기하학적 구조다. CH4, 메테인을 예를 들 수가 있겠고요. 자, 똑같이 전체가 4개가 있고요. 이번에는 공유 전자쌍의 수가 3개, 비공유가 1개가 있다면 비공유 전자쌍의 수가 하나가 있기 때문에 반발이 심합니다. 그래서 107도의 삼각뿔 형태를 갖게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체가 똑같이 4개가 있는데 이번에는 공유 2, 비공유가 2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H2O, 물 같은 예를 들 수가 있는데 비공유 전자쌍이 2쌍이 있으므로 구분형이 되면서 각도는 104.5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랑 같이 조금 더 분자 구조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들을 실질적으로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거는 암모니아고요. 암모니아의 구조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암모니아 NH3에서 루이스 전자점식을 그리는데 그 방법은 질소가 원자과 전자가 5니까 4방향에 하나, 둘, 3개를 그리시고 어쩔 수 없이 하나가 남기 때문에 겹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겹쳐 있는 걸 뭐라고 합니까?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중심 원자에 결합된 원자 수가 몇 개죠? 3개입니다. 비공유 전자쌍의 수는 몇 개입니까? 1개입니다. 아까 전에 봤듯이 기하학적 구조는 3번의 그림에 나온 것처럼 사면체를 그리시고 꼭지점에다가 H를 배치시킨 뒤에 비공유 전자쌍의 위치를 잡아줍니다. 이때 중요한 건 어떤 것이냐? 분자 구조와 결합각을 예측할 때는 정사면체 형태로 있었다면 109.5도가 되는데 비공유 전자쌍이 있음으로 해서 반발이 심해서 107도가 되고요. 여러분들 보시는 빨간색 비공유 전자쌍은 안 보이는 거고 초록색 질소와 파란색 산소만 보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은 삼각뿔 형태가 되겠다. 이렇게 분자 구조를 예측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심 원자를 찾는 방법 꼭 기억해야 될 것인데요. 중심 원자는 수소를 제외합니다. 수소를 제외하고 전기 음성도가 가장 작은 원자를 중심 원자로 정한다가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변 원자들을 배치시키는 게 두 번째 방법이 되는 거고요. 이때 주의할 건 어떤 것이냐? 원자 번호 6번, 즉 붕소보다 원자 번호가 큰 이주기 원소 6번, 7번, 8번, 9번 해당하는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은 반드시 옥텟 규칙을 지켜야 됩니다. 이때 옥텟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원자의 주변에 존재하는 전자의 총수가 총 8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예외는 존재합니다. 3주기 원소에 해당하는 중심 원자의 경우에는 d 오비탈의 전자가 들어갈 수 있으므로 확장된 옥텟을 갖고 있습니다. 확장된 옥텟이라고 하는 것은 아래의 그림과 잘 나와 있듯이 인을 중심으로 해서 전자쌍이 하나, 둘, 셋, 넷, 5개, 전자로 얘기하면 10개의 전자가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확장된 옥텟을 갖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이 분자의 구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으면 되는 거고요. 분자의 구조를 알 수 있다는 얘기는 분자의 극성 및 결합각까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능 공부하는데 유용한 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 질문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했어 오늘도 아무도 너의 슬픔에 관심 없다.